있어서 법치란 말이 붙는 위대한 지도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그런 사람이냐? 세종대왕 같은 사람 또는 조선조의 틀을 딱 짠 태종이나 성종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법치 대통령이에요. 요새 식으로 말을 하면 법치 대통령, 제도를 만든 사람이에요. 제도. 통일신라 시대 때를 우리가 문무왕다면 신문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신문왕. 문무왕이 50몇 살에 죽고 신문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대 국가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고대 국가가 완성되는 것을 신문왕으로 봐요. 신문왕 때 비로소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들도 공짜하지 못하고 저 지방에 있는 사람이 뭐 사병 집단을 거느리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허용이 안 돼가지고 고대 전제 국가가 완성된 것입니다. 신문왕. 신문왕도 일종의 법치의 왕이죠. 법치의 왕. 고려로 말하면 과거제도를 도입한 광종 같은 사람, 이런 이 제도를 만든 사람입니다. 제도. 모든 지도자가 그 평가의 기준이 여러 가지지만은 제도를 만드는 사람, 제도를 확립을 해가지고 그 제도가 오랫동안 계속되도록 하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지도자예요. 제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제도를 만든 사람이죠. 국민국가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박정희는 어떤 사람이냐? 그 국민국가가 허울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게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의료보험 제도도 있어야 되고 무슨 우리 사주도 있어야 되고 정권 시장도 왕성하게 돌아가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각종 제도를 감아보면 이거 언제 만들어졌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주로 5.16 후에 군사정권 때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공무원 제도 아니겠어요? 공무원 제도. 오늘날 우리 한국의 공무원 제도는 이제 너무 비대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민간 부분을 막 압박을 하고 내가 관전 민비 아니냐 이런 불평을 들을 정도로 너무 커졌어요. 그러나 5.16 직후에 한국의 관료 제도란 것은 그야말로 이 복덕방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제도를 만들고 아주 거기에 무슨 감사 이런 걸 여러 가지 도입을 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세계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70대 말에 가면 세계에서 한국의 공무원 제도가 가장 효율적이다. 일을 많이 한다 이거죠. 그렇게 바꿔놓은 사람이 바로 박 대통령입니다. 특히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석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이석재라고. 그 아주 바짝 많은 사람, 지금도 살아 계셔요. 이 사람이 총무처 장관 5년, 감사원장 5년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이 공무원 제도를 발전시키는데 일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가 이 정도로 된 거는 박 대통령이 제1 공로자고 두 번째는 이 이석재라는 사람입니다. 이석재. 그분은 요새 좀 편찮으시지만 한 2, 3년까지도 만나면 이 시국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주 그렇게 정보가 많아요. 그리고 요새 돌아가는 걸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런 나이 드신 분의 이야기 같지 않고 참 이 업데이트된 정보를 항상 머리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아,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공무원 제도를 만들었겠구나. 또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한테 느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무사구나, 무사. 일본 사람 비슷하구나. 이 공이 있는 사람, 공. 이런 것을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드는 것인데 이미 한국에는 많은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은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많은 제도를 이제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좀 바꾸기도 하고 기름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하는 이 제도 개혁이 있어야 돼요. 제도가 개혁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사람을 바꿔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지금 택시를 타면은 택시 운전사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친절해졌어요. 그 분기점이 있습니다. 80년대 말에 거리 시간 병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기다려도 이렇게 매 타고 요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운전기사들이 친절해졌습니다. 그전에는 기다리면 막 짜증내고, 탄 사람한테 막 짜증내고 했지 않습니까? 기다려도 올라가니까 요새는 택시기사들이 기다릴 줄 알고 교통사고도 덜 나고 80년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 10,000명 넘었습니다. 그때 자동차 대수는 지금 자동차 대수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자동차 사고 빨리 달리니까.
사람이 어떻게 많이 죽느냐? 빨리 달리다가 부딪히면은 죽지 않습니까? 천천히 달리다가 부딪히면 안 죽잖아요. 그래서 주행 속도가 점점 떨어졌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줄어듭니다. 이것도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 의료보험 77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 전에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이 병들면은 병원에 못 가보고 죽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국보다는 북한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북한에서는 최소한 병들면은 병원에 가서 죽는다. 남한에서는 병들면 돈이 없으면은 못 가서 죽는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사회부 기자 할 때 맨날 써야 되는 기사가 병원에 못 가서 죽을 지경이니까 제발 기사를 하나 써주십시오. 그럼 기사 써주면 그걸 보고 돈을 좀 주고 해가지고 약간의 보탬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사회부, 신문사 사회부 앞에 줄을 썼어요. 줄을. 그걸 어떻게 다 써줍니까? 이런 시대가 77년 7월 1일 물론 직장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최단기간 안에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세계에서 제일 성공한 겁니다. 최단기간에 가장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됐어요. 물론 그 과정에 부작용이 많았죠. 그런데 이런 부작용은 저 선진국에서 있었던 부작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단기간에 성공을 했다. 77년 7월 1일이면은 당시에 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중동에 진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외화를 많이 벌일 때입니다. 77년이 어떤 분기점이냐 하면은 중동에서 벌어들인 달러로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을 하고도 약간 남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의료보험으로 간다. 의료보험의 경제관료들은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에 보사부 장관이 신윤학 씨였습니다. 신윤학 씨라는 아주 정치력이 있는 분하고 박 대통령이 배짱이 맞아가지고 77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이 됐다. 한국의 의료는 지금 오히려 과잉치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잉치료. 집에 있으면 될 텐데 병원에 가는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에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하면 참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번 월간조선에 그 기사가 나왔던데 삼성병원하고 이건희 씨가 만든 삼성기업병원하고 정주영 씨가 만든 아산병원의 라이벌이 있더라고요. 라이벌. 그런데 삼성병원이 먼저 좀 앞으로 나가다가 그 다음에 곧 아산병원이 좀 쫓아와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다 좋아졌대요. 경쟁을 하면서 다 어떤 부분은 세계적인 의료기술을 갖게 됐습니다. 그 두 병원에 가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그 도시 아닙니까? 저는 삼성의료원하고 저 아산병원에 가면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한 도시 아닙니까? 그 건물이라든지 그 뭐 지하에 가면 쇼핑센터라든지 뭐 완전히 종합적인 시설이 딱 들어와가지고 단순한 병원이 아니에요.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것은 역시 의료보험이 시작됐기 때문에 또 한국이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법치라는 것은 단순히 법질서를 세워야 되는 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사실 이것은 이런 걸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 거리의 질서가 지금 다 무너졌어요. 노점상이 차지해버린다. 그래놓고 세금도 안 낸다. 불법 주차는 이게 좀 염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부가연동에 사는데 골목으로 많이 다녀서 그런데 요 2차선에 한쪽만 차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요새 다 양쪽으로 세웁니다. 양쪽으로. 일본과 한국의 제일 큰 차이가 이거 아닙니까? 일본에 불법 주차하는 거 보셨어요? 한 대도 없습니다. 일본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주차장에 넣지. 이런데 거리에서 차 세운 거는 한 대도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세우면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양쪽으로 세워버리면 양쪽으로 세워. 그 다음에 굉장히 더러워졌어요. 청소를 해요, 요새. 특히 지금 이 좋은 산에 얼마나 더러워진지 모릅니다. 좋은 무슨 계곡물에 가서 한국 사람들은 왜 계곡물에 가면 꼭 이 소주병 같은 걸 던져가지고 깨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야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지 거기 발 벗고 들어가면 찔리고 말입니다. 이거